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구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요, 자, 순수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상업주의 쪽으로 예술을 한 단계 높인 팝아트와 오바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들의 사조를 통해서 우리가 디자이너로서의 생각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자인의 대중화를 표명한 팝아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팝은 대중이고 아트는 예술이겠죠. 자, 추상미술이 한창이던 시절 액션 페인팅, 그림을요, 물감을 바른 다음에 뿌리는 거, 화폭에 캠퍼스에 막 뿌리는 걸 우리가 액션 페인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잭슨 폴락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또 그 반면에 또 색면 페인팅도 유행을 했어요. 이러한 모습은 미술의 원천은 무의식이라는 것에서 생겨났으면서요. 큐비즘이나 피카소의 입체파들의 영향이 많이 컸죠. 그러면서 1960년대 후기에 산업화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매스컴과 자동화를 추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팝이라는 명칭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파퓰러, 대중의 약자로 보는 경향이 크고요. 팝아트의 이미지는 광고, 상표, 만화, 영화, 사진 등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한 번 더 보기 위한 재현으로 대중적인 것을 수용하는 현대 인간의 감수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자, 팝아트가 비평용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는 팝아트적 징후를 상기시키는 작품이 영국에서 나타났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작품에 사진을 활용함으로써 팝아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나 베이컨은 팝아트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1954년쯤 자, 영국의 젊은 작가들이 공동작업 및 그거에 관한 토론 가운데 팝아트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리처드 해밀턴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팝아트의 출발점으로도 보는데요.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밑에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여러 복제 도구를 꼴라주 형태. 자, 여러분들 꼴라주라는 거는요. 처음에 꼴라주를 만든 사람은요. 피카소예요. 그림은 꼭 페인트로 그려야 되는 전통적인 회화 개념을 피카소가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를 잘라다 붙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예술의 한 장르가 된 거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실험적인 거였죠. 그러면서 이러한 남의 작품을 갖다 붙이는 걸 우리가 꼴라주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꼴라주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다가올 시대를 나타내는 대상과 주제를 상세하게 보여줬죠. 그러면서 자, 지금 작품 보면요. 자, 실내에 여러 사물이 배치되어 있죠. 나체의 여인은 전등갓을 쓰고 영화 포스터의 인물은 목이 잘려 있고, 제사는 녹음기, 진공청소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텔레비전이 있고, 벽면에는 오래된 그래픽,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꼴라주가. 그 다음에 보디빌더가 어때요? 사탕을 쥐고 있죠. 팝이라는.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팝아트를 살펴보면 데이비니 호크니와 피터 브레이크.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구상의 요소와 무기력한 모습으로 표현했고, 캘리포니아 수영장의 내부에 정원에 모인 그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대생의 가벼움은 그의 개인적인 행복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폴라로이드를 이용해서 시간차, 관점차에서 작품을 보여주고, 후에는 정적인 면으로 또 다른 풍경화를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작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발생지는 미국하고 영국이죠. 선명한 무지개 색을 사용했고, 대담한 형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또한 반복을 많이 했죠. 주요상은 대량 소비주의와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모더니즘과 그 가치관에 반대하면서 굿 디자인의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재미, 변화, 다양성, 불경스러움, 일회성 등을 강조하였고요. 싸고 때로는 낮은 품질,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모성 제품들을 선호했죠. 그러면서 피터 브레이크는요, 스타와 핀업걸 등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핀업걸은요, 나중에 우리가 미용의 흐름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경우나 재수 영화들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이렇게 포즈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쇼생크 탈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이렇게 파기 시작하는데 그 파는데 앞에 여자 그림 그려진 걸로 가려놨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그때 여자들을 핀업걸이라고 그래요. 핀업걸들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수수께 같은 그림들을 만들어냈다. 작품은 매우 신성모독적인 문화적 암시가 드러나는 의미로 부각되었다. 블레이크의 대중성은 무엇보다 그 유명한 비틀즈 음반 자켓 지금 볼까요?
지금 스타일을 보면 어때? 극도로 미디어화된 인물들을 통해 대중문화 속에 해화를 던진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유명한 인사들이 다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미국의 팝아트의 대표적인 주자는 제스퍼 존스, 그 다음에 로버트 라우센버그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성향을 띠죠. 미국의 팝아트의 선배인 라우센버그와 그 다음에 제스퍼 존스는 1950년대 중반부터 각종 대중문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는데, 이들의 작업이 다다이즘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해서 네오는 새로움이랬죠? 네오다다로 불렸죠. 이 둘은 스스로를 팝 아티스트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사물을 주로 다루며 관역, 붓기 같은 것 밑에 그림 보면 있죠? 다루면서 소재라는 자유를 알렸죠. 소재의 자율성을 알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이 텐스타인하고 앤디 워홀, 키스 헤링이 나오는데, 자, 루이 텐스타인은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황금 눈물 있죠? 이런 것들. 만화 같은 기법을 통해가지고 많이 만든 거죠. 앤디 워홀도 처음에는 루이 텐스타인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화 기법을 했는데, 우리가 전강자에 배웠죠? 우리는 다르다. 이 친구가 만화 같은 기법을 쓰니까 본인은 이걸로는 다를 수가 없거든요. 경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실크 스크린을 이용한 것을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키스 헤링은요, 어때요? 길거리 문화, 벽에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여기 이제 대중적이죠. 우리 외국 놀러 가면 벽이나 다리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낙서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만화 같은 거 실크 스크린을 통해서 만든 앤디 홀, 그 다음에 어때요? 낙서. 이게 키스 헤링. 이렇게. 그러면서 앤디 홀은 문화적 위계 질서의 존엄성을 뒤엎으면서 스스로 기계이기를 자처했고, 그의 팩토리는 공장이죠. 공장에서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은 실크 스크린 기법을 통해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팝 아트는 1960년대의 관점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마약과 팝 음악, 동성애, 그렇죠? 산업의 대량 생산, 매스컴의 활발한 진행과 가속화, 이러한 점 팝아트 탄생이 당연하다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팝아트에 대한 특징은 리처드 해밀턴이 한 말로 정의할 수 있죠. 자, 팝아트는 인기 있음, 파퓰러, 무상함, 소비적, 저가의, 무한한 양의 생산, 젊음, 재치, 섹시, 교묘함, 매력, 큰 사업, 그리고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팝아트와 또 동동했던 또 오바트, 옵티컬 아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는데, 자, 옵티컬 아트는 시각적인 아트인데, 옵티컬, 시각적인 거에 줄여서 오바트라고 그러는데, 자, 주로 뭐예요? 착시예요. 우리가 머리를 잘랐을 때도 어때? 얼굴이 커 보이는 사람을 뭔가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한다든지 대칭이 안 되게 비대칭, 어시메트릭 했을 때 어때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죠. 이렇게 착시를 일으키는 걸 오바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바트는 착시와 화면 사이에 관련된 또는 이해와 시각 사이를 이용한 미술 기법 중 하나이다라는 존 랭커스터라는 사람의 주장이고요. 오바트는 추상적이며 흑백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보는 이들은 아주 강한 자극을 느껴서 숨은 이미지 등을 감흥한다. 그래서 옆에 보면 발생지는 미국, 유럽. 우리 지금 오바트 보면 옷도 우리 빠삐용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수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가로로 된 이렇게 옷도 많이 입었고요. 그쵸? 그 다음 세로로 된 거,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티컬 아트고, 주요 사항은요, 변형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해서 운동감을 자극시켰고, 오바트는 팝아트와 경쟁하면서 1960년대의 그래픽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강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데 가면 오바트를 많이 차용해서 그리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옵티컬 아트라기도 하며 1965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반응하는 눈이라는 전시회를 계기로 소개되었고, 팝아트의 상업주의와 지나친 상징성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된 거죠. 오바트는 구상주의적 추상미술과는 달리 사상이나 정서와는 무관하게 원근법에 의한 착시나 색채의 장력을 통하여 순수한 시각적 효과를 추구하였고, 원색의 대비, 선의 교차, 물결 모양 등을 이용해 보는 사람의 눈에 착시,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일으키는 기하학적 추상미술이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보다는 완전히 시각적이고 비촉각적인 느낌을 강조하며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을 지칭하죠. 그래서 미술의 관념적인 향수를 거부하고 순수한 시각적 작품을 추구하기 위해 빛, 색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추구하였죠. 자, 오바트의 탄생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데, 요제프 알베르스의 작품과
리차드 아운츠키의 작품을 우리가 통해서 빛과 색을 응용해서 이게 발전된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철저한 조형과 구성주의에 입각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요, 바자렐리의 얼룩말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타임지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흑백으로만 이루어지면서 선의 곡선으로 교묘하게 표현된 이 모습은 작을 끌기 충분했고 당시에 호응을 얻었죠. 예,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 신기함과 이러한 표현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유치한 장난이라는 비평가의 얘기도 들었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착시 효과를 이용한 모습, 오바트는 장난기처럼 치부되기도 했다. 지금도 보면 두 갈래길 해서 착시를 이용해서 흑과백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바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사용의 여부를 살펴보는 바지넬리의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오바트를 볼 수 있어요. 자, 팝아트와 경쟁했던 오바트는 모든 적용 방식을 찾아가면 1960년대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주었죠. 그래서 시각적 효과는 광고, 인테리어, 이러한 그래픽 효과에 쉽게 적용되고 멀리 사용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앤디 워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팝아트의 거장이죠. 상업 디자인에서 순수 예술, 그 경계를 허물다. 그래서 순수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상업 디자인을 추구한 거죠. 자, 앤디 워홀은 앤드류 워홀이라 불리는 미국의 미술가이며 출력물 제작자, 영화 제작자였죠. 시각주의 예술운동의 선구자로 팝아트로 잘 알려진 인물이고 팝 일러스터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에 화가, 아방가르드 영화, 레코드 프로듀서 작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수많은 책이나 전시를 많이 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많이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유명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8명의 엘비스. 그쵸? 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5월의 그림은 1963년에 제작된 캠퍼스로 1억 달러로 거래된 8명의 엘비스라는 작품이죠. 자, 개인적으로 거래된 이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미술시장의 주도자로서 워홀의 지위를 설명한 것이고 1억 달러라는 가격은 잭스 폴락, 액션 페인팅이죠. 피카소, 구스타프 클림프, 알랭도 쿠닝만이 기록한 가격 수준이죠. 그만큼 대단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앤디 워홀이 초창기 때는 이렇게 구두 일러스트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두 디자인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후에 또 순수미술,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전시에 봤었을 때 어때요? 우리가 마릴린 먼로 이용했고요. 캠벨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이 먹는 통조림을, 수프 통조림을 이렇게 그렸고, 100달러짜리 지폐도 그렸고, 코카콜라 병도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지폐 보이죠? 예. 자, 그러면서 1960년대 워홀은 미국의 아이콘적 상품인 캠벨 수프, 코카콜라 병들, 그리고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무하마드 알리,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소재로 그렸고요. 공장이라는 팩토리라는 명칭을 지닌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이러한 작업을 했고요. 실크 스크린을 통한 대량 생산을 많이 했고 파티도 많이 열었죠. 그래서 워홀의 이미지 중에 지폐, 파티, 브랜드의 상품들이 있었고 신문의 헤드라인, 사진, 전기의자들도 있었죠. 코카콜라 역시 이러한 의미를 많이 다뤘는데 그러면서 워홀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나라 미국의 위대한 점은 가장 부유한 소비자들도 본질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소비자들도 똑같이 소비하는 것이 뭐죠? 콜라죠.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코카콜라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미국 대통령도 마실 수 있고 거리에 모여 건달들도 마실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냈죠. 그러면서 대중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워홀이 한 말들이 있어요. 자, 무언가를 소망하기를 멈추려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갖게 된대. 나는 이 명제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대지는 정말 최고의 예술이다. 미래에는 누구나 15분 동안 유명해질 것이다. 나는 항상 기계이길 바란다. 돈을 버는 것도 예술이고 일을 하는 것도 예술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술이다. 이런 게 이제 순수 예술의 경계를 허문 말이죠. 팝아트는 사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앤디 워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영화나 그림의 표면만을 봐야죠, 여러분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숨어있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 예술에서 상업 예술의 길을 연 앤디 워홀과 그 다음에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오바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업적인 길을 걷고 뭔가 착시 효과를 통한 머리의 디자인을 통하면은 디자인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사상가들의